안녕하세요. 배신의 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내가 결혼시켜놓고도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 아들 장가 보내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냐? 어머니, 이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셔야죠. 남편도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요. 그게 말처럼 쉽냐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 남편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아들이야. 아프면 밤새 곁에서 간호하고 밥 먹을 때마다 영양 따져가며 챙겨주고 학교 갈 때도 손수 도시락 싸줬어. 그런데 결혼 한번 했다고 갑자기 멀어지는 게 말이 돼? 멀어지는 게 아니죠, 어머니.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어머니가 키워주셨듯이 저도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야 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냐? 너희는 새 가족이 생겼지만 난 빈손이잖아? 아들은 장가 보내면 끝이고 난 혼자 남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못 살겠다 정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어머니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두 배로 챙겨야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전화라도 할라치면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못하고 집에 오라고 하고 싶어도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못 부르고 대체 나는 뭐야?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이젠 네 허락 없이는 얼굴도 못 보냐? 허락이라니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전화 드릴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자주 연락하시거나 집에 오라고 하시면 남편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부담? 부담이라니? 부모가 자식한테 연락하는 게 부담이야? 그럼 너는 네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해? 네 부모님이 너 보고 싶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왜 나는 그걸 신경 써야 하는데? 어머니, 저는 제 부모님께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요. 결혼하면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그럼 네 부모는 괜찮고 나는 안 괜찮다는 거야? 내가 서운해도 참아야 한다는 거야? 서운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어머니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래야 남편도 그리고 저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너 때문이지. 내가 아들 부를 수도 없고 전화도 못하는 게 다 네가 싫어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 시간을 갖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너라도 좀 알아서 해주면 되잖아. 네가 아들한테 엄마한테 가봐라 하고 엄마랑 하루 자고 와라 하고 그런 걸 유도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이젠 남편이 스스로 할 일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남편을 마치 아이처럼 대해야 한다는 건데 남편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이면 부모한테 소홀해도 되는 거야? 그래, 너야 부모하고 가까이 살고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난 하루 종일 혼자 있다고. 대체 내 인생은 뭐냐? 내 인생은? 그럼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생활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친구분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내 나이에 뭔 취미생활이야. 나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네 인생 찾아라 하면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했겠어? 그럴 거면 애초에 이렇게 정성을 쏟지 말 걸 그랬다. 남편도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은 변함없어요. 다만 남편이 결혼했으니 저와 함께 살면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하겠지. 네가 아들 빼앗아 갔으니까 난 이제 자식한테 서운해할 자격도 없는 거야. 빼앗아 갔다니 어머니.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아들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는 새로운 역할이 추가된 거죠. 남편이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참으라고? 내가 내려놓으라고? 나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살아야 한다고?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도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래야 남편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억울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 남아야 한다는 게 나한테도 서운함을 느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물론이죠. 어머니 서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시키셨다면 어머니도 이제 한 발 물러나 주셔야 해요. 그래야 남편이 어머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말처럼 쉽냐고. 나는 그냥 아들이 보고 싶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들을 향한 애정이 크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반응은 그저 애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던 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고 결국 밤새 우시다가 병원에 가서 링거까지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시집장가 보낼 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분명 적당한 선이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선을 넘어서 아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내려놓고 남편을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 집착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불안해하고 억울해하셨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결혼했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식의 부모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집착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남편. 당신 요즘 너무 어머니한테 냉정하게 구는 거 아니야? 냉정하다니. 그냥 어머니께 너무 지나치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지나치다니.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야지.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잖아. 평생을 나만 보고 사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여전히 당신은 어머니한테 너무 묶여있는 것 같아. 아니 당신은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 어머니 지금 많이 외로우셔. 나밖에 없는 분이야. 당신이라도 조금만 호응해주면 안 되겠어? 호응? 그럼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다, 아들이랑 하루 자고 싶다, 아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말 하시면 내가 그때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하고 반응해 들어야 한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니께서 섭섭해 하시지 않게 조금만 신경 써달라는 거야. 당신이 자꾸 어머니 말을 차단하니까 더 서운해 하시는 거잖아. 내가 차단을 한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인정하려고 하시질 않잖아. 좀 이해해줘. 어? 어머니가 이러시는 것도 당분간이야.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어? 왜 내가 참아야 해? 어머니가 홀로 키우신 아들이니까. 당신도 알잖아. 아들 둔 어머니들은 다 그렇다잖아. 우리 엄만 안 그러시거든? 그야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계셨잖아.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나를 키우셨다고. 그래서 결혼한 아들에게 계속 집착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집착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 주자는 거지. 당신은 계속 이해해줘라 참아라만 하는데 왜 당신 내 입장은 이해 안 해줘?
내가 안 해주긴 뭘 안 해줘. 그냥 당분간만 좀 맞춰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당분간? 당신 말대로라면 결혼한 지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당분간이야.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해해줘야 하는데? 그건 좀 더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지금까지도 안 괜찮아졌는데? 솔직히 말해봐.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지. 어머니 계속 이러실 거고 나는 계속 참아야 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 거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무조건 못된 사람이 되는 것 같네? 당신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 그냥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예민한 거야? 난 그냥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결론은 참아라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당신 어머니가 불편하면 바로 내게 말하잖아. 그런데 왜 나는 참고 또 참아야 해?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조금만 더 배려해 줬으면 하는 거야. 난 항상 배려해 왔어. 그런데 당신도 어머니도 그걸 몰라. 나 혼자 맞춰주고 나 혼자서 참고 나 혼자서 이해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무조건 못된 사람이 되는 거네. 당신도 어머니도 그렇게 몰아가잖아. 저는 그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보고 싶고 걱정이 되면 마음껏 하시라고. 저는 다 이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원한다면 시어머니를 자주 보러 가든지 같이 시간을 보내든지 그건 그가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남편이란 놈은 점점 더 자주 시댁에 가서 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끔 가서 밤을 자고 출근하는 정도였어요. 그래,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5일 내내 시댁에서 자고 출근하는 날까지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집안의 분위기도 점점 묘해졌고 저는 그걸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 또 참았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자위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인내심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행동이 저를 더욱더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참고 있는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점점 제가 왜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이렇게 무시하며 시어머니에게만 시간을 쓰는 모습을 보고 제 참을성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뭐야? 너 여기 왜 왔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여기까지 다 웬일이니? 그리고 그 짐은 다 뭐니? 보기는 아들 짐이지. 룸메이트 바꾸기로 했어요. 뭐? 지금 무슨 말이야?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않는 룸메이트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필요 없죠. 그래서 직접 짐 갖다 주러 왔어요. 앞으로 여기서 살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이야? 너 혹시 이혼하려는 거니? 저만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원하셨던 거잖아요. 아들 곁에 두고 싶다고,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바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무슨 이혼이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요? 야, 갑자기 왜 이러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말이 돼? 당신은 먼저 말도 없이 시댁에 가서 안 돌아왔잖아. 나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눈치 보면서 기다렸는데 당신은 집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아주 편하게 지내더라.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어. 내가 과부도 아니고. 아, 룸메이트 자격 탈락. 앞으로는 여기서 살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부부였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내쫓는 게 말이 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부요? 부부라는 건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부부죠. 일주일 내내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을 무슨 부부라고 불러요? 그럴 거면 차라리 어머니랑 혼인신고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너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누가 누구한테 너무한다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내게 한 짓을 생각해봐. 나한테는 이해만 해달라 라는 말만 하면서 당신 한 번이라도 나를 이해해줬어? 나는 참고 또 참았어. 근데 당신은 아예 집에 안 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야. 나는 네가 없는 삶을 준비할 거고 너도 여기서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면 돼. 간단하지 않아? 아니 얘가 뭐 이렇게 질투를 하니?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거 질투나서 그러니? 아줌마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다시는 아들 결혼시키지 마세요.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끼고 사세요. 다른 여자 인생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말버릇? 전 이제 더 이상 아줌마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왜 조심해야 하죠? 애초에 링거 맞으러 갔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요. 아들 결혼시키면서 저렇게 우는 거 보고 알아봤어야 했다고. 제가 참 어리석었죠? 이젠 알아요. 전 여기서 빠질 테니까 두 분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나는 이제 너 몰라. 앞으로도 쭉. 너 몰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야, 너 진심이야? 개진심. 오늘부터 저는 당신들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지내세요. 평생 행복하세요. 그 후 이야기. 결국 저는 아들 바라기인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드렸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참 우습기도 했습니다. 왜 결혼을 했는지, 왜 별것도 아닌 남자를 두고 시어머니와 나를 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는지 생각해보면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련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에게는 오직 참아야 하는 관계였고 저만 양보해야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들만의 유치한 가족 싸움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는 저 자신을 희생하는 관계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배신의 우리지아였습니다.